송아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빠르기를 수치와 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인 속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등속 운동이나 물체가 떨어지는 가속도 운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속력을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는요, 이 F1 스포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가 경주를 하는 건데요. 가장 진보된 기술의 집약체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너무 빨라서 시속 350km에서 400k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차이며 코너를 돌 때에도 200km의 속도로 탈출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레드불에서 F1 자동차보다 약간 빠른 드론을 개발하였습니다. 참고 카드 링크를 둘 테니까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장치가 더 빠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썸네일 상으로는 같은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kph인데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뜻입니다. 이제 공식 단위는 아니고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350km per hour, 340km per hour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드론이 안에 있는 차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보다 더 빠른 드론이 개발되기도 하였구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빠르기를 앞으로 우리가 속력이라고 정의를 내릴 거고요. 이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원이나 문제집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한데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 그리고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식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든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속력은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즉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를 말합니다. 단위 시간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같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많이 이동했나요? 이걸 보고 우리는 속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력은요, 미터 퍼 세크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어?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 이동했어? 이런 것들을 속력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력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영어로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영어 기호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속력의 단위는 계산에 사용하는 이동거리 단위와 걸린 시간의 단위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터 매 초 또는 킬로미터 매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 매 초는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어?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 미터 퍼 세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킬로미터 매 시는요,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 이동했어?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영어스러운 표현으로 바꾸면은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1m per sec는요, 1초 동안 1m를 이동하는 빠르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터 per sec는 1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미터의 단위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340m per sec는 1초마다 340m를 이동하는 빠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40m라는 빠르기는요, 음속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번개가 치면은 먼저 빛이 번쩍입니다. 그 다음에 몇 초 뒤에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빛의 속도보다 음속이 느리기 때문에 이 시간 차이가 발생하면서 도달하는 겁니다. 이를 이용하면은 번개가 친 곳이 듣는 곳에서 얼마나 먼 거리인지도 계산이 가능하죠. 1km per hour는 1시간 동안 1km를 이동하는 빠르기입니다. 그래서 300km per hour는 1시간 동안 30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KTX의 순간 최고 속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빠르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나오는 사진은 KTX가 실제로 움직일 때 그 빠르기를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 텐데요. 파란색 자동차가 영원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속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몇 초 걸렸죠? 그렇죠. 4초 걸렸고 이동거리는 300m를 이동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m를 4초로 나눠주게 되면은 75m per sec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1초 동안 75m의 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속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파란색 차가 이번에도 영혼의 질주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시간 반 정도 걸려서 400km를 이동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30분은 몇 시간입니까? 그렇죠. 0.5시간이죠. 그래서 4시간 30분은 4.5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 텐데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했었고요. 400km를 4.5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이 나오냐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 약 88.9km/h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1시간 동안 약 88.9km의 거리를 이동한 속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걸린 시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거리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속력을 아래쪽에다 대입하고 이동거리를 위쪽에다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m/s 분의 600m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30초가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0초가 의미하는 것은요. 20m/s의 속력으로 600m의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요 장면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파란색 차보다 빨간색 차가 더 빠릅니다. 왜?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간 게 빠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이 파란색 차가 300m를 갔다. 그러면 75m/s로 계산이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고요. 500m를 달린 차는 4초가 걸렸기 때문에 125m/s가 나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클수록 빠르기가 빠른 거고 결국에는 속력이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같은 거리에 어떤 차가 더 빨리 이동했나요? 그렇죠. 파란색 차가 더 빨리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 차는 약 2초 동안에 이동하게끔 설정했고 빨간색 차는 약 5초 동안에 이동하게끔 설정했는데요. 이것을 딱 봤을 때 파란색 차는 250m/s로 이동한 거고요. 어, 빨간색 차는 100m/s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차가 빨간색 차보다 더 빠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속력은 파란색 차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적을수록 빠르기가 빠른 거고 결국에는 속력이 빠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속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은 같은 단위를 썼기 때문에 조금 비교하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72km/h랑 300m/min을 미닛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빠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 숫자가 크다고 해서 이게 더 빠르다라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단위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미터/s로 한번 통일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2km/h에서 딱 봤을 때 1km는 1000m죠. 그리고 1시간은 3600초입니다. 그걸 이용하면은 72km는 72,000m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시간에 3600초가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20m/s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300m/분은요. 여기서는 이제 분만 고쳐주면 되겠죠. 1분에 60초죠. 그래서 300을 60초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m/s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75km/h랑 300m/min은요. 비교를 해보자면은 72km/h가 더 빠른 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로만 보면은 왠지 요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 단위 환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72km/h가 더 빠른 속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의 속력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요. 육산 선수가 달릴 때 속력을 여러분은 위쪽에 있는 단위를 많이 봤을 겁니다. 10m/s인데요. 이거를 km/h 단위로 환산하면은 38km/h라는 겁니다. 1시간에 38km를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의 속력은 아래 있는 단위를 더 많이 봤을 겁니다. 100km/h로 봤을 텐데 1초에 얼만큼 가냐로 바꿨을 때는 28m/s가 나온다는 겁니다.
KTX 같은 경우도 보통 평균 속력이 약 300km/h인데 이거를 그 미터 퍼 세크로 바꿔주면은 83m per sec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단위로 통일하든 아래에 있는 단위로 통일하든 하나의 단위로 통일을 하게 되면은 이 속력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 278m per sec인데 킬로미터 per hour로 봤을 때는 1000km per hour고요. 소리는 340m per sec입니다. 그런데 어 킬로미터 per hour 단위로 바꿨을 때는 1224m 킬로미터 per hour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행기보다 소리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속을 돌파하는 제트기는 이것보다 더 빠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빠르다고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빛의 속력인데요. 3.0 곱하기 10의 8m per sec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빛이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단위를 통일하면은 비행기가 느리고 빛이 빠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운동하는 장난감의 자동차의 모습을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을 잡고 그 구간에서 속력이 몇 미터 퍼 세크인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중성광 사진이 나왔을 때는 같은 시간 간격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가장 긴 것이 속력이 빠르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C에서 D 구간이고요. 0.2m를 0.1초로 나누게 되면은 2m per se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했었고요. 0.2m를 0.1초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렇게 2m per sec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초 동안 2m의 거리를 이동하는 속력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중성광 사진을 이용한 속력을 측정을 할 때는 같은 시간 간격으로 물체 운동을 연속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간격 자체가 이동거리이기도 하지만 속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기준은 고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동거리 자체가 속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이동거리의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에서 물체와 이웃한 물체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느리다? 그렇죠. 간격이 좁으면은 느리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중성광 사진과 같은 사진을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보자. 제가 제안한 캡컷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연속 촬영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도 있겠고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서 시간대별로 프레임을 잘라서 이어 붙여도 이런 다중성광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잘라서 오려 붙이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개기월식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달이 지구상에서 7개가 떠 있진 않죠. 그러니까 연속 사진을 이렇게 프레임별로 오려서 이렇게 붙여 놓아서 연속된 사진처럼 보이게 만든 거를 보고 우리는 다중성광 사진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장 빠른 물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풀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 동안 많이 이동한 것이 빠른 거겠죠. 그래서 1번이나 3번은 제외할 수 있는 거고 10초에 120m를 갔으면 20초일 때는 240m를 간 겁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을 비교해 봤을 때 2번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속력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속력이 5번이 제일 빠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일일이 다 속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소거법을 이용해서 속력을 구해야 될 그 값을 최대한 줄여 놓은 다음에 최소한으로 계산을 하면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및 속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은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말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그래프도 배워보고요. 이동하는 물체가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